네, 반갑습니다. 100억으로 단타 치고 싶은 남자 100억 만땅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주에는 분석 종목이 좀 많습니다. 아니 제가 힘들 건데 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뭐 하는 일이 이제 이거니까 어, 뭐 백수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이고요. 12월 30일 날 12월 30일에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12월 30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들어갔고요. 들어간 게 아니라 분석을 했고요. 거래량이 터진 이 봉에서 뭐 항상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3분할 정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3차 이렇게 매수하는데 여기서는 1차 매수하고 다 그냥 슈팅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수익 실현하면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추세가 아직 살아 있고요.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일단은 여기 따라가는 5일선을 계속 지지해주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계속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5일선 이탈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비전이고요. 하이비전도 이날 여기 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어,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세가 다 안 나온 거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큰 악재가 있거나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물론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를 못 낸 종목 같으면은 꼭 다시 재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래량이 터진 큰 뭐 음봉이 떴거나 이런 악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원 미디어고요. 대원 미디어는 이날 대원 미디어도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설명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거래량 없는 하락은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1선 지지를 살짝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쪽에서 밑꼬리를 만드는 이런 음봉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21선을 타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 부닥치면서 이런 상승으로 뭐 살짝 깼다가 꼬리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흐름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지만은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여기에 를 올렸던 주체가 빠져나갔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흐름은 지금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힘이 살아 있고요. 거래량도 조금 줄긴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파스고요. 라파스는 30일이니까 네, 이날 갭 띄우고 위아래 꼬리 만들었던 이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한 뒤에 다음날 갭이 떴네요. 갭이 떴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을 줬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날 말고 여기 다음날 눌릴 때 매매를 했습니다. 눌릴 때 매수를 했었고 이날도 매수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 다 매수하고 여기에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텔레칩 그러니까 라파스는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라파스도 추세가 살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5일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계속 지지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을 깼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월 4일 새해죠. 이건 작년이고 새해 올해부터 올해 다시 시작한 1월 4일자 종목입니다. 텔레칩스고요. 저 종목이 이날입니다. 1월 4일. 그래도 금방 가네요. 날짜. 1월 4일 날 이날 거래량이 약간 터진 이날 제가 분석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매수가 왔었고 2차, 3차까지 최대 3차까지 매수가가 왔었죠.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전형적인 좋은 상태죠. 스윙으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왜냐면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1차로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까지 매수가 됐다면은 굉장히 비중이 실려 있을 거니까 이 비중이 실려 있는 금액을 이런 슈팅을 먹었다면 상당히 수익이 낮겠죠. 거의 평단은 보통 이제 3차에 비중을 많이 싣기 때문에 평단이 한 이 정도 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슈팅을 먹었다면 끝까지 뭐 먹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뭐 10% 이상 또는 뭐 못 봤다면 이 종가에만 보더라도 6% 가량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면 6%만 돼도 굉장한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흐름이 아직은 살아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일선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계속 5일선을 지지받는다면 무리 없이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이고요. 마찬가지로 1월 4일날 나갔던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이 신규 상장 섹터가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눌림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꼬리 내리고 왔다가 그래도 지지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더 밀리지 않겠다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1선을 큰 지지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닥치면서 상승이 다시 나올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신규주들을 아직 다 추세를 꺾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흐름상 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섹터들은 테마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웰바이오텍이고요. 웰바이오텍은 4일날 마찬가지로 드렸었고 분석을 해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뭐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갭이 살짝 떴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분석한 그 스윙 종목들은 힘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이 2% 정도 안에서 뜬다면 잡아도 됩니다. 잡아서 단타로 대응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눌렸을 때는 그래서 2%에서 만약 물렸다 그리고 밀려버렸다 밑으로 그러면 이제 스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추가적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스윙이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요.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 밑으로만 들어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갭이 3% 떠서 시작한다거나 4% 5% 이렇게 갭이 뜬 거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만약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그 손실이 커집니다. 물론 이제 스윙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가면 되지만 나중에 너무 높은 데서 잡게 되면은 이 평단을 낮추더라도 이 고가의 평단이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이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단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2% 내로만 갭이 떴을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흐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흐름 살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뭐 손절을 하실 거면은 5일선 이탈할 때 손절을 하시고요. 스윙으로 전환해서 가시겠다면 떨어질 때 매수하고 마지막에 3차 여기 매수해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덕양산업이고요. 덕양산업도 1월 4일 날 제가 분석을 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드렸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면 제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다 왔었죠. 1차도 왔었고 조금 욕심냈다면 2차도 왔었고요. 다음날도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면 다음날도 매수가는 1차 정도는 왔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갭이 이런 식으로 떴겠죠. 바로 여기서 갭 시작해서 눌린 거니까 여기 1, 2차를 매수를 했다면 이만큼의 상승분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버텼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의 또 상승분을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1차만 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최고 수익은 한 17% 정도가 났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추세는 죽지는 않았고요. 뭐 5일선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5일선 지지 받는지 그런 부분만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프렉스고요. 뉴프렉스는 1월 5일날 여기 봉에서 드렸습니다. 분석을 여기서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손절가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3차까지 매수가가 다 왔습니다. 뉴프렉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뉴프렉스를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차하고 3차 근처에서 여기 내릴 때 이 부분에 좀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짧게 먹고 나왔고요. 마찬가지 아직 죽지가 않아. 여기 손절가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밑꼬리 만들고 올라왔죠. 이거는 뭐 살아 있다는 거고요. 아직 추세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3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절가가 지금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놔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3차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했을 때 21선 지지 받는 것만 먼저 확인하시고요. 5일선은 다 깨졌고 11선도 조금 위태로우니까 21선 지지 받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더라도 21선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21선 따라가는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지켜주면은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 안 나왔거든요. 충분히 어느 정도 10% 이상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서암기계공업은 제가 아마 연말 드렸습니다. 5일날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손절가 정해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렸었죠. 1차 매수가는 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는 왔었고 뭐 짧게 드셨다면 뭐 0. 몇 프로 드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버티셨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눌리긴 했는데 5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5일선이 계속 밀어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밀려 올라가겠죠. 부닥치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금 상태입니다. 아직 뭐 시세 괜찮고요. 눌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밀리더라도 여기 지금 따라 올라가는 21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최악에는 만약에 혹시 밀린다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거래량도 없고 그럼에도 뭐 흐르지도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날리려고. 그러니까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롯템하고 테마가 약간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을 보실 때는 현대 롯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스텍 코리아고요. 캐스텍 코리아는 지금 손절가가 계속 손절가를 많이 위협을 했었네요. 아마 이렇게 손절가가 들어갔을 건데 아니면 좀 짧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봉이 손절가를 정하는 봉이었겠죠. 그래서 이탈을 계속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탈을 시켰고요. 아직 근데 손절가는 안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 밑으로 좀 이탈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지를 좀 받고 가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 좋고요. 이대로 바로 5일선 회복해서 상승이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조금 손절가를 약간 좀 더 내려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선 이 근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겁을 주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털어낼 그런 의도 같은데 아마 털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겁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 여기를 이탈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켰다가 물론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길게
대응하시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이고요. 대한해운은 흐름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대한해운은 물론 고가권이 지금 형성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어 오다가 굉장히 이제 지루한 박스 흐름이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질질질 끌고 오면서 뭐 다 지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량을 많이 흡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슈팅을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슈팅을 주고 나서 다시 또 재상승을 줬는데 굉장한 힘이죠. 굉장히 힘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또 다시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흐름이죠. 박스권을 만들고 강한 그동안 없었던 그런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를 뚫어 올려놓은 겁니다. 뚫어 올렸고요. 이런 내용은 보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신고가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죠.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눌릴 때는 당연히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 처리를 좀 해야 되니까 고점이니까 당연히 공포감이 엄청 심하겠죠. 최대 여기까지 밑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시세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최대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특히 이제 21선을 지지받는지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일선은 큰 지지를 못 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힘없이 흐르고 있어서 여기는 깨질 것 같고 5일선이 깨지게 되면 11선도 좀 힘없이 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1선은 강력한 지지로 계속 버틸 것 같은데 여기마저 깨진다면은 뭐 손절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흐름 그런 건 안 깨졌고요. 추세만 약간 꺾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월 6일 자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단기 스윙보다는 좀 약간 중기 개념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지금 다 왔거든요. 1차도 왔었고 2차까지 매수가가 왔었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평단은 아마 이 정도 되겠죠. 중간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 양쪽에서 매수를 했다면 보통 비중은 여기가 좀 제일 적고 그 다음 마지막에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 비중 평단가는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 됐다면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수익권이니까 뭐 2%에서 3% 정도 수익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계속해서 상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빠졌다가 회복한 거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뚫리고 밀렸는데 다시 회복을 시킨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죠.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고요.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S1이고요. S1은 이날 1월 6일날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이 봉을 기준으로 드린 겁니다. S1 같은 경우는 그 앞봉을 드린 거고, 그리고 S1은 좀 길게 보시라고 저도 S1도, 왜냐면 이 두 종목은 제가 중기로 좀 길게 가져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날 드렸는데 상승이 나오고 늘렸죠. 그랬던 어쨌든 이걸 스윙으로 개념을 잡고 가셨다면,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라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매수를 하셨다면은 또 여기서 또 밀렸죠. 이날 밀렸으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죠. 그럼 평단은 이 정도 될 거고, 여기에서 했다면 상승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1% 정도, 거의 2%가량 수익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매수를 안 했다면 뭐 상관없는데, 이제 하셨다면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재무도 괜찮고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면 그때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흔들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길게 생각한다면, 짧게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그냥 자르고 수익 내면 되지만, 길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흔드는 것까지 어느 정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뭐 귀신도 모르겠죠. 뭐 이제 흐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알파홀딩스고요. 알파홀딩스는 제가 1월 7일에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날이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1월 7일날 분석을 해드렸고, 보통 코스피가 코스닥 종목인데 어제 아마 코스닥 이날 거의 대부분 많이 빠졌죠, 종목들이. 하지만 알파홀딩스는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매수가가 왔었고요. 물론 갭 떠서 시작을 했는데, 갭 떠서 바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갭에 떠서 들어가셨으면 눌렸겠죠. 눌릴 때 또 스윙 관점에서 했다면 좀 더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타가 됐겠죠. 어쨌든 간에 갭 떴을 때 들어가셨다면 어찌가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떴을 때 단타로 진입을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은 스윙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윙으로 전환을 했는데 바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그냥 단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 아깝죠. 추세가 좀 살아있는데 그냥 요거 짧게 먹고 간다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적어도 여기서 여기 정도는 먹고 나가야 10% 정도는 먹고 나가야 좀 보람이 있겠죠. 스윙 개념으로 아직 추세 살아있고요. 조금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양생명이고요. 동양생명은 이날 7일날 들어갔죠. 분석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 이렇게 나눴죠. 손절가 뭐 중간 그리고 최초 매수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갭이 떠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갭 위치가 여기서 보시면 갭이 0.9% 정도 떴죠. 그러면 이제 단타를 하러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셨다면 물리셨습니다. 네. 웃어서 죄송한데 혹시나 누가 들어가셨다면 물리신 건데, 이제 물리셨더라도 0.1%가 안 되는 자리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1차 매수라고 그냥 대응하셔도 됩니다. 1차 매수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손절가는 여기 정도 잡아드렸던 것 같고, 중단은 여기니까 1차를 여기를 만약에 물려서 내려가셨다면 좀 욕심내서 여기서 2차를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보셨다가 뭐 눌릴 때 하셔도 되는데, 지금 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고 싶은 종목입니다. 얘는 내려가고 싶은 애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싶은 애라서 여기 5일선이랑 다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다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상승을 좀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다 물리셨다면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밀려가지고 깨질 경우에는 분명히 손절은 원칙대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는 저도 이제 매매를 참여를 했었고요. 7일이니까 이날 이봉에서 드렸겠죠.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항상 제가 이제 분석 드린 거는 갭이 뜨면 단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 정도가 내외기 안 되기 때문에 2%가 잠시만요. 여기 그렇죠. 2%가 안 되죠. 2%가 안 되는 갭이 떴으니까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됐겠죠. 보고 계셨다면. 저도 물론 이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2%보다 더 위에서 올라가는 상승할 때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그래 들어가서 여기 올라갈 때 한 여기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도 짧게 단타도 치기도 했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갭 뜰 때 들어가셨다면, 상한가 욕심만 없으셨다면 거의 뭐 이 정도에서 수익을 많이 냈을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위에서 욕심내시다가 물리셨다면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을 좀 들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밀리는 흐름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 없는 돈으로 들어가신 거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여유가 있는 돈이라면 좀 버텨서 나중에 상승 나오면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셨더라도 버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손절가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는 항상 감수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큰 리스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손절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부분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지바이오는 뭐 볼 건 없고요. 이지바이오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 왔기 때문에 얘네는 더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갭들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한 번은 내려왔다 가야 되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지바이오는 한번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다 메꾼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차후에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종목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분석이 좀 길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하니까 목이 좀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기관지가 좀 현장 일 하면서 많이 상해서 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은 편이라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구독자 한 분이라도 지키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죠. 어, 아무튼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다가 다음 주 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주말에 공부도 좀 하고 가족들과도 좀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보내다가 다음 주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금일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